네, 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생님이랑 사회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문제를, 학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종대에 이루어낸 발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입니다. 자, 세종대라는 말의 뜻은 세종대왕이 나라를 운영했을 때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에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선은 세종대왕이 나라의 임금님으로 있을 때 과학기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크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이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고, 백성이 잘 살면 나라도 잘 살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이게 다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총 모아가지고 집현전이라는 그러니까 궁궐에 설치된 여러 책들도 있고 학문활동 개발도 할 수 있고 이런 과학기구라고 볼 수 있죠. 연구기구예요. 연구기구. 집현전을 만들어서 여기서 학자들을 키우고 과학기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아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자, 이때 당시 농업은 국가의 아주 가장 제일 중요한 산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잘 이루어지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부자가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가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몇 월에는 뭐를 하고, 몇 월에는 우리 이제 콩 뽑았잖아요. 몇 월에는 콩을 뽑고, 그 다음에 몇 월에는 콩을 말려서 털고 이런 것들을 다 농사 짓는 방법을 모아놓은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과학기구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이라는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장영실은 사실 노비 출신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에서 장영실이라는 기술자 겸 발명가가 활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종은 신하들에게 혼천의, 앙부일구, 자경로 같은 여러 과학기구를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린 양을 추측할 수 있는 치구기를 만들었다고 하죠. 자, 여기 밑에 그림을 보니까 농사직설,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농사짓는 방법을 정리해 만든 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치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잠깐 전화가 와서 선생님이 영상을 찍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자, 비가 농사를 짓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비의 양을 측정하고 그런 용도로 이렇게 치구기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천이라는 과학기구가 나오는데요. 이 혼천이가 뭐냐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각종 천문현상을 연구하고자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혼천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칠정산이라는 달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달력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게 혼천이와 칠정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과학기구들을 보죠. 앙부일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앙부일구는 해시계입니다. 해시계.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또 공공시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공공시계라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시간을 읽을 수 있게끔 그림을 새겨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앙부일구 꼭 가마솥 뒤집어 놓은 것, 가마솥처럼 생겼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해시계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경루라는 시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물시계입니다, 물시계.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밑에 있는 각종 장치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스스로 종을 쳐서 시각을 알려주는 그런 시계예요. 이런 시계도 과학적으로 정말 대단한 것 같죠, 그죠? 이런 작동 원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앙부일구와 자경루는 시계였다. 자, 이제 과학 분야 말고 문화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예전부터 내려오던 음악을 우리 실정에 맞춰 고치고, 그 다음에 인쇄술도 크게 발전시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 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와 입술의 모양에서 과학적 원리를 찾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널리 보급하게 됐습니다. 자, 밑에 사진을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 이게 뭐냐면 훈민정음 매뉴얼이에요. 훈민정음을 이렇게 읽는 거다 라는 매뉴얼이고요. 자, 삼강행실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성종이라는 왕 때 이 삼강행실도라는 이제 한자로 된 책을 한글로 뜻을 풀어서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인쇄술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종대에는 금속 활자가 좀 더 정교해졌으며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서 이전보다 읽기 쉽게 발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방 분야를 보겠습니다. 국방. 자, 지도를 보면 이게 고려 말의 경계선이에요. 국경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이 각 장군들에게 지시를 해서 여기 있는 사군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육진, 여기를 개척해내서 조선의 땅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는 덕분에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지금 현재 국경선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토를 넓혔죠, 그죠? 그리고 영토를 넓히면서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지리책, 그러니까 그 고장에 무슨 일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지리책을,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지리책을 만들기도 했고요. 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쓰시마섬, 대마도라고 불리는 섬도 정벌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기본적으로 세종대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문화의 발전, 그 다음에 국방 발전,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뭐 과학기술은 아까 뭐 많이 시계, 그 앙부일구, 자경루, 그 다음에 혼천이, 칠정산, 달력이죠, 그죠? 그리고 치국이,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 발전돼서는 음악을 정리하고 활자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그리고 국방에 관해서는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쓰시마섬을 정벌하고, 이런 일들이 모두 세종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은 하나가 선생님이 할게요. 왜 이런 일들이 다 세종대에 이루어졌을까요? 세종이 조선의 네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왕. 왜 이런 일들이 세종대에 이루어졌을까? 물론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한 게 맞지만, 사실 상황으로 보면 이 고려 말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제 교류를 많이 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놨는데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조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창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 나라의 틀을 잡는 그런 시대를 겪었던 거야. 이제 나라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의 틀을 제대로 잡았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때 딱 세종대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왕을 했던 시절에, 임금님을 했던 시절에 이렇게 과학, 문화, 국방에 조선에 큰 발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해 봅시다. 안녕.